breeze flowing through the night. Under stars, the house alive.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이 오형식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법이랑 서술형을 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정말 중요하다는 오형식이 뭔지 오늘 좀 본격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물론 중학교 때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읽고 배웠던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잊어버린 부분이 없는지, 정말 핵심적인 부분에서 내가 빠져있는 게 없는지 체크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직접 실제 고등학교 서술형 문장에서 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써볼지를 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따로 준비를 해놓은 이런 예문들이랑 서술형 연습 문제 같은 것들로 이 오형식이라는 게 왜 서술형에서 중요한지,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니? 라고 하면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계속 저번에 배웠던 것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습관을 좀 들여달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뭘 배웠냐면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다음에는 이제 멈추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보고 그 다음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 문장을 정확히 읽고 쓰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정확히 읽고 쓰기 위해서 먼저 영어에서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지켜달라. 가끔씩 이제 성실하게 숙제를 해오는 친구들 중에서 이걸 다 한국어 어순에 맞게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써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찔렸니? 웬만하면 그러지 마라. 그냥 영어 어순대로 한국어를 쓰는 거에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다 이런 한국어 어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을 쓸 때에도 본인이 영어 어순대로 쌤은 먹었다 짜장면을 집에서 이렇게 영어 어순대로 쓰고 이해하는 습관을 좀 들여달라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품사와 역할 덩어리에서는 품사란 단어가 가진 성질인데 여기에 따라서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 그리고 이 역할놀이, 짝짓기는 꼭 본인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안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선생님이 무슨 말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 줄긋기만큼은 꼭 외워달라. 영어 문법의 80%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이런 역할들이 모여서 배열되는 방식이 오늘 배울 오형식이다. 선생님, 근데 영어 문장이 5가지밖에 없다고요? 너무 길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하는 이유는 그런 역할들 혹은 품사들이 덩어리져서 나오기 때문이고, 덩어리에는 구화절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치사가 구를 만들고 접속사가 절을 만든다. 그래서 전치사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형용사 아닌 부사로 기능하고 문장에서 웬만하면 수식어로 알아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 접속사는 이제부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인식할 것이며 해석은 주어 동사를 때려박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저 덩어리가 문장에서 하는 거는 명사 역할도 할 수 있고 형용사, 부사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자, 오늘은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할 겁니다. 이 5가지 형식을 일일이 하나씩 다 구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먼저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얘네들을 2개로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디서 쪼갤까? 알았어. 쌤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렇게 먼저 38선 분단의 아픔, 자 38선을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도 이렇게 38선 쭉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뭐야 이거 동해물과 백두산이 알았어. 혼자 수업을 찍고 있는데 적적해서 그래. 적적해서. 자,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저 구별을 보면 가장 먼저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삼형식부터는 목적어가 존재하고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하기를 보어라는 거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 2형식 동사들을 그래서 자동사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라는 걸 먼저 숙지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동사라는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을 설명한다 라는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설명한다. 혹은 행동이 자기 자신으로 간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봐도 좋고, 그럼 반면에 타동사 같은 경우는 행동이 바깥, 즉 대상을 향하여 간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먼저 좀 설명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자, 이게 먼저 이거를 왜 배워놓아야 되냐면, 영어라는 거는요, 사실 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한 해석이라는 건 단어보다도 형식을 더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단어여도 이 단어들이 쓰이는 형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 간단한 문장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는 변했다, 많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일형식 문장이에요. 많이라는 거는 부사로 수식어 기능밖에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자랐다. 전치사는 보이면 이렇게 명사랑 붙고 수식어 취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걸 알면은 얘네 두 개는 둘 다 그는 변했다, 많이, 그들은 자랐다, 여름방학 동안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일형식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같은 동사여도 일로 가보면 이제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명사가 뒤에 있는 걸 우리는 목적어라고 알아볼 건데, 이러면 그가 변했다는 게 아니라 그는 바꿨다, 그의 컴퓨터를, 즉 행동의 대상을 바꿨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고 없고 차이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좀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컨대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저렇게 형식을 먼저 알아보셔야 된다. 밑에 것도 이제 grow가 자라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저렇게 목적어를 가지면 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렀다. 몇몇 식물들을 정원에서라는 삼형식 문장에서는 같은 grow가 뜻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5형식 동사들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 자동사,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자동사로 쓰이는 1, 2형식과 타동사, 행동의 대상을 가지는 타동사 3, 4, 5형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구나 먼저 라는 걸 숙지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자동사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형식에 대한 이해, 첫 번째는 빠르게 1형식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1형식에 대한 이해. 뭐야? 왜 글자가 이렇게 써지고 난리야? 자, 1형식 문장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전하고 그 뒤로는 더 이렇게 성분이 딱히 필요하지 않는, 성분이 없어도 문장이 완결되는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저렇게 완전 생 1형식으로 돼 있는 문장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뭐 거의 다 막 he slept 아니면은 they stood 막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 게 아니라 긴 문장으로 1형식 문장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뒤에가 다 수식어인 형태인 거를 우리가 관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 1형식으로 나오는 건 없고 보통 저렇게 주어 동사 뒤에 수식어가 연달아 나오는 구조를 우리가 1형식으로 이해를 좀 해볼 것이다. 자, 1형식 문장은 1형식 동사들을 좀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단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 그 다음에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들, 그리고 발생을 나타내는 동사들, 그 다음에 뭐 상태나 효과를 나타내는 동사들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 그냥 뭐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보면 충분하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따라만 적어주시고, 밑에 있는 단어들은 3개 정도만 그냥 같이 따라 적어주세요. 한국어 해석은 쓰지 말고. 자, 단순 동작에 해당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sleep, 자다, 아까 예시를 들었죠. 뭐 snore, 코 골다, 아니면 lie, 거짓말하다, go, 가다, 아니면 gather, 모이다 등등등, 그냥 딱히 대상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주어가 그런 거를 했다, 이렇게만 해도 문장이 완결되는 그런 동작들을 단순 동작이라 부를 거고,
자, 대표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는 exist라는 동사가 있죠. 존재하다. 아니면은 비동사가 일형식으로 쓰일 때는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re is a man 이런 거 떠올리시면 좋아요. 있다. 아니면은 뭐 lie 얘도 놓여 있다라고 번역이 되면은 이제 존재에 해당하는 애인데 뭐 헷갈릴 수 있으려나? 일단 지워놓고 뭐 consist 구성되다 아니면은 같이 모여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consist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자, 발생은 일들이 일어나다, happen, 발생하다, emerge, 나타나다, appear, 등장하다. 뭐 반대로 사라지는 것도 있겠죠. disappear,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coincide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면 그냥 보기만 해. 동시 발생하다 이런 뜻이야. 자, 상태 효과는요. 뭐 얘네들은 어느 정도 조금 실제로 3형식으로 쓰일 때랑 1형식으로 쓰일 때랑 뜻이 다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으면 좋겠는 애들인데 work가 1형식으로 쓰이면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뭐 do도 비슷합니다. 이런 뜻에서 왜냐면 pay라는 뜻은 1형식으로 쓰이면 이익이 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 abound 많이 있다 그리고 matter 중요하다 이런 친구들이 주어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동사들이 될 수 있겠다. 얘네들이 대표적인 1형식 문장을 만들어주는 동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굳이 여기에도 개념을 하나 더 붙여보자면 1형식일 때 뜻이 달라지는 애들을 조심한다.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works well 뭐 이런 동사들을 봤을 때 선생님 이 약은 일을 한대요. 잘 일을 한다가 무슨 소리예요? 막 이렇게 질문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해석이라는 건 단어보단 형식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냐면 이 약이 잘 works하는 상태래. 뭐 그런 상태로 존재한대. 이런 식으로 먼저 이해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위에다 정리를 했죠. work가 1형식으로 쓰이면 효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잘 들었다. 즉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아니면 너의 노력은 will pay in last 이것도 너의 노력은 지불할 것이다. 돈을 낼 것이다. 뭔 소리지? 이러시지 마시고 가끔씩 이런 친구들은 1형식으로 쓰일 때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너의 노력은 마지막에 보상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1형식으로 쓰일 때 뜻이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한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형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제 2형식 같은 경우는 1형식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간단한 1형식 문장을 계속 이렇게 좀 울거먹게 해서 미안한데 they, slept, well 그들은 잤다 잘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1형식 문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적지마. 자, 근데 예를 들어 they are 라고 문장을 멈춰버리면 그러니까 그들은 이라고 하는 순간 뭔가 궁금하잖아. 뒤에가 그들이 어쨌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보충 설명이 필요한 즉 뒤에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되는 보어를 가지는 형식이 바로 이 형식이구나 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릴 거고요. 이제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이 보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보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렇게 좀 적어 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한다.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게 바로 보어다. 자, 저 상태라는 키워드가 이 형식을 이해할 때의 어떤 필수적인 키워드니까 잘 적어주세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한다. 자, 근데 저번에 품사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주어라는 건 품사가 무조건 명사 이런 얘기를 했었죠. 주어는 명사다. 명사가 일단 때려 죽여도 주어랑 목적어는 명사만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게 바로 보어다 이런 얘기가 어떤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보충 설명한다. 그 말인즉슨 같은 명사 아니면 형용사,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저희 형용사라는 품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중요하게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보어 자리에는 같은 명사 아니면 형용사를 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자, 이게 이 형식은 저 보어라는 녀석이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은 전부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뭐 그대로인지 변했는지 이런 상태와 관련된 동사들이 이 형식으로 쓰인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일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로 첫 번째는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am, are, is. 선생님, 비동사가 뭐예요?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참아달라.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는 이 비동사들이 제일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고, they are essential. 그들은 필수적이다. in our project. 이런 문장들이 대표적인 이 형식 문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필수적이다.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볼만 하고요. 뭐 단연컨대 당연하게도 my 뭐야? 자주색이야? My teacher is a man. 뭐 이런 것도 이 형식 문장이라 볼 수 있겠죠. 내 선생님은 남자다. 뭐 상맨이다. 알았어. 아멘. 자, 선생님은 남자다 이런 식으로 같은 명사로서 보충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뭐 이 정도는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볼 수 있겠죠. 비동사는 저렇게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이 형식 동사구나 라는 걸 좀 들어볼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 혹은 그러한 주어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보통 이 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 혹은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이 형식으로 또한 쓰인다. 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에는 keep, remain, 그 다음에 seem, 보이다, 그리고 appear, 어떤 상태로 나타나다, 드러나다, 아니면은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stay 같은 동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 동사에는 어떠한 상태가 변해서 그는 결국 됐다, become, 아니면은 turn, 이렇게 바뀌다, 변하다, 그 다음에 go, 어떠한 상태로 가다, 아니면은 get도 되다라는 뜻에서는 이 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되다, 그 다음에 run, 어떠한 상태로 흐르다 같은 동사들도 이 형식 변화 동사에 해당하는 이 형식 동사들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게 본인이 원래 다른 뜻으로 알고 있던 동사라도 이 형식으로 쓰이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바뀐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they,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They kept silent during 말고 all night long. 그들은 밤새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조용함을 유지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상태라는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유지했다, 조용한 상태를 밤새도록 이라는 문장인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쇠뇌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자, 동사 뒤에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이다. 동사 뒤에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다. 동사 뒤에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다. 자,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Our nation will turn defeated by the opponent 라는 문장을 좀 써보고, 선생님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원래 defeat이라는 동사는 패배시키다 라는 동사인데 얘를
defeated라는 ed 형태를 붙이지만 다른 역할, 즉 동사가 아니라 다른 역할에 들어가 있으면 얘를 pp라고 부릅니다. 보통 패배된이라는 형용사로 쓰이는 형태라고 우리가 먼저 인지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pp라는 걸 나중에 배우는데 얘 품사가 형용사라고? 그러면 동사 뒤에 형용사는 누구의 상태? 주어의 상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 주면은 턴을 막 이렇게 돌다 막 이렇게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국가는 돌 것이다 이러고 막 이렇게 해석이 막히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하게 됐는데, 자, 동사 뒤에 형용사는 누구의 상태? 주어의 상태. 그러니까 일단 해석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 거야. 나는 우리의 국가는 턴할 것이다. 패배된 상태로 턴할 것이다. 그러니까 패배된 상태로 변할 것이다. 곧 패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적군에 의해서 라는 이 형식 문장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동사 뒤에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구나. 이런 걸 좀 보시고, 심지어 this banana 왜? 선생님 S 붙여야죠. 미안합니다. 자, these bananas went bad. 그 다음에 during the day. 이렇게 예문을 한번 적어보자면, 이제 이것도 이 바나나는 갔다 여기서 나쁜 것? 막 이러지 말고 동사 뒤에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구나. 그러니까 바나나가 나쁜 상태로 가버렸다. 그 not 동안에 라는 이런 문장이라고 함은 바나나가 지금 상했다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상했다. 이 바나나들은 상해버렸다. not 동안에 이런 식으로 거듭 강조드리지만 단어를 그냥 한국어 뜻대로 외워서 막 고지고대로 이렇게 막 기계가 번역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형식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놓고, 보어라는 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명사 아니면 형용사로 보충 설명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유자재로 그 형식이라는 걸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러니까 defeated라는 거는 패배된 상태가 된 거구나. 패배된 상태로 변한 거구나. 아니면 이 바나나가 지금 나쁜 상태로 갔다라는 거구나. 즉 상했다라는 거구나 하는 유연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컨대 이 형식 동사들이라는 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이 형식이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종류의 이 형식 동사는 감각동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각동사. 자, 이제 감각동사도 다시 한번 말하건대 막 밖에 있는 걸 보고 밖에 있는 걸 냄새 맡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형식이라는 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 준다라는 키워드를 좀 머리에 넣어보면은 그러니까 주어가 보이거나, 뭐야 이거? 자, 폰트를 수정. 선생님 아이패드가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자, 주어가 어떤 상태로 보이거나 어떠한 상태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태로 들리거나 어떠한 상태를 느끼거나. 자, 여기서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어떠한 상태로 맛이 나던가 하는 식으로 이 친구들도 주어가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지를 설명하는 이 형식 동사구나.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지 혹은 느끼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예문을 들어보자면 The children, 아이들은 might feel, 그러니까 느낄 수도 있대요. comfortable, 편안한 상태를 with their parents,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간단한 형식을 하고는 있지만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하는구나 를 관찰할 수 있겠죠. 그 아이들은 느낄 수도 있는데 편안한 상태를 느낄 수도 있다.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라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품사를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this fish, 이 물고기는 smells, 자, bad가 맞아, badly가 맞아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물고기가 나쁜 상태로 냄새가 난다 하는 식으로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어를 가지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머리에 좀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감각동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추가를 해주자면,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감각동사는 이형식 동사네, 이형식 동사, 그지? 그럼 제가 이런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쌤, 선생님은 smells, 냄새가 난대, 고등어, 이렇게 한번 화상으로 만나서 다행입니다, 선생님. 자, 고등어라고 문장을 지으면, 자, 이게 이형식 동사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고등어인 상태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외국인들한테 이 문장을 보여주면은 Hey, what are you saying? 뭔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좀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감각동사는 물론 주어가 어떤 상태로 느껴지는지를 설명하는 동사들이 대부분인 건 맞지만 가끔씩 냄새 맡다, 목적어의 냄새를 맡다 이런 식으로 타동사로도 해석이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고등어의 냄새를 맡았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고등어 냄새가 난다는 건지 조금 의미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감각동사들은 가끔씩 밖에 있는 거를 뭐 냄새 맡다 이런 식으로도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어를 생으로 명사를 가져버리면은 해석에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저런 감각동사들이 이형식 보어로 명사를 가지고 싶다면 보통 감각동사 뒤에 like라는 전치사를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일 때는 뭐 좋아하다라는 동사 뜻이 아니라 뭐뭐와 같은 이라는 식으로 형용사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어 같은 냄새가 난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Sam smells like a 고등어 이렇게 써준다 이거죠. 그래서 확실히 보어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저렇게 like를 붙여주는 거였구나. 마찬가지로 Sam looks a monster. 선생님은 괴물을 본단지, 괴물처럼 보인단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감각동사들이 명사를 보어를 가질 때는 이렇게 like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주는구나.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 형식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바로 타동사, 이 타동사에 해당하는 3, 4, 5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를 좀 왼쪽으로 옮겨볼게요. 슉! 슉! 이렇게. 자, 자동사라는 건 자기 자신, 즉 주어를 설명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행동이 안쪽으로 흐르고 주어의 어떤 상태나 존재 같은 걸 나타내 주는구나. 근데 반면에 3형식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 타동사라는 건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있는 형식이고 저런 동사가 바깥으로 흐르는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대략적으로 조금 가져보면 좋아요. 그래서 뭐 굳이 예문을 하나 더 이렇게 붙여보자면 아까 우리가 이 형식에서 정리한 동사 중에 become, becom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My sister finally became a doctor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저렇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가 있으면 뒤에는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있을 것이고 자, 보어는 곧 주어의 상태이기 때문에 보어는 주어와 같다 뭐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누님이 공부를 하기가 귀찮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가 못된 거야. 의사가 못돼서 이제 의사만 보면 화가 나. 그래서 my sister는 attacked, 때렸다. doctor, 한 의사를 때렸다. 선생님 왜 때려요? 몰라. 자, 어쨌든 이제 나의 누님은 때렸다. 의사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냥 뭐 설명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는 같지 않구나. 자, 같지 않구나. 이 둘은 같지 않구나. 왜냐면은 행동의 대상이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랑 목적어는 다르다 라는 어떤 결론이 생기기 마련이다 라는 얘기죠. 이 두 개는 같지 않다. 지금
우리 누나가 의사가 아니잖아.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요새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즐겨 하는데 뭐 이렇게 암벽 오르는 그 운동이 있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 좀 근육도 붙는 것 같고 이게 몸매도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나이값을 못 하시고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거울 나의 몸매 죽이는군 막 이러면서 자, 이렇게 나의 몸매 죽이는군 하면서 본인을 보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영작을 해본다 이거예요. 힘, watch it. 힘, in the mirror. 자, 맞았을까 틀렸을까 판단해봐. 10, 9, 8, 7, 5, 4, 3, 2.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문법상 틀린 문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하기를 주어랑 목적어랑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공식이 성립을 한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타동사라는 거는 행동이 바깥으로 흐르는 그런 목적을 가진 동사들이 타동사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말인즉슨 거울에 비친 다른 남자를 봤다라는 뜻으로 지금 공포영화예요, 장르가. 거울에 비친 그를 봤다. 그는 누구지?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거울에 비친 우리 집에서 칼 들고 있는 수상한 남자를 봤다. 이런 문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의미상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뜻이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상한 살인마를 거울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어떤 되도 않는 몸매를 감상했다. 즉 스스로를 감상했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써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법적으로 쓰는 대명사가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제귀대명사라고 부르는 himself 이런 모양입니다. 제귀대명사 in the mirror 이렇게 써주면은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뜻이 온전히 전달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삼형식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삼형식의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삼형식에 대한 이해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한번 써줄 것이고요. 43형식이 뭐야? 43형식. 자, 삼형식에 대한 이해. 자, 삼형식이라는 건 제일 심플한 형식입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통 해석은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 을 우리말로 바꿨을 때 목적격 조사가 붙는 식으로 해석이 이루어지죠. 근데 사실 삼형식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자시고도 할 거 없이 그냥 우리말에서도 직관적으로 많이 쓰고 영어권에서도 삼형식 문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은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삼형식 문장을 구성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 그러니까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정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귀대명사라는 개념입니다. 제귀대명사. 자, 이 친구도 개념 표시를 좀 해줄게요. 자, 제귀대명사라는 건 어쩔 때 쓰는 거냐면 주어랑 목적어가 알고 보니 같은 대상일 때. 그래서 굳이 쓰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1, 2인칭 소유격 아니면 3인칭 목적격 이런 걸 사용해서 단수면은 셀프를 붙여주고 복수면 셀브스를 붙여준다. 이것도 한번 배우는 김에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1인칭 소유격, 3인칭 목적격에 셀프나 셀브즈를 붙여주는 게 제귀대명사고, 자, 이 녀석은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이름이 제귀대명사라는 이상한 이름이 붙어요? 자, 알고 보면 행동이 바깥으로 흐르는 게 타동사인데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는구나, 다시 돌아가는구나 해서 제귀대명사라는 이름이 붙는구나. 귀대명사. 이거 언제 쓴다고?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자, 이거를 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선생님이 되게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막 셀프, 셀브즈, 힘셀프 이런 거를 중학교 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선생님이 뭘 보여주고 싶냐면 고3 그 어떤 유명한 수능으로 한번 가보자. 수능 여기 23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가 있네요. 빡빡빡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살펴보면은 자, 29번
보통 모의고사에서 29번 유형이 어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다 읽진 않을 것이고, 여기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요 부분부터 좀 같이 읽어보자면, 옷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옷들은 부분이다. 이 형식 문장이죠.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여주는지, 그들을 세상에. 자, 지금 의미상 사람들이 패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기대명사를 안 쓰고 그냥 대명사를 썼다라는 건 애꿎은 다른 사람한테 옷을 입혀준다는 이상한 뜻이 돼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어법상 틀린 거는 2번이죠. 무슨 얘기를 선생님이 드리는 거냐면, 굉장히 막 1, 2, 3, 4, 5 막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다 생각하고 당연하고 내가 들어봤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저렇게 수능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놀랍게도 오답률이 거의 70%에 육박했던 왜냐면 기본기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다들. 이런 게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기본기를 쌓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정도를 지금 이걸 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형식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먼저 다루게 되는데, 이 제기대명사라는 존재가 있다. 주어랑 목적어라는 기본적으로 다른데 같을 때에는 이런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삼형식에서 뭐 주의해야 할 점은 아니고 해석상의 어떤 팁 같은 건데, 덩어리로 알아보는 동사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정식 명칭은 뭐 구동사라는 이름이 붙어요. 이건 뭐냐면 동사랑 부사랑 합쳐지거나 아니면 동사랑 전치사랑 합쳐서 덩어리로 쓰는 동사들을 우리가 구동사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뭐 쉬운 것부터 조금 출발을 해주면, 대표적인 구동사로는 뭐 depend on 같은 동사가 있거든요. 자, your success, 너의 성공은 will depend on your attitude. 바뀌어 보이는 건 지금 기분 탓이에요. 자, 너의 겸사겸사 단어 학습도 좀 이렇게 해가면서 같이 넘어가자면, attitude는 태도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원래 depend on 막 이거를 이제 조금 옛날에 단어를 외웠던 친구들이라면은 어디에 의존하다 이렇게 하나의 동사로 외워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해석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지언정,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숙제는 하나하나 조금 문장 역할을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숙제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depend 자체만 뜻을 보고 나면은 이 depend는 매달려 있다라는 일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펜은 매달려 있다, 이렇게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되는 자동사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뒤에 있는 on your attitude를 수식어로 보고 이렇게 일형식으로 알아보는 것도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봐요. 전치사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이 전치사 뒤에 명사를 가지는 식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단 얘기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떨 때는 저런 동사랑 전치사랑 이렇게 묶었을 때 이게 의미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뒤에 있는 명사를 행동의 대상으로 알아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문장들이 많다 이겁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덩어리로 알아보는 동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저렇게 동사 뒤에 뭐가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게 붙어 있더라도 하나하나 성분들을 다 세세히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사처럼 이해되면 덩어리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동사처럼 해석이 되면 하나로 알아보니, 저렇게 동사 뒤에 부사가 붙어 있거나 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이 되면 하나로 그냥 표시를 해달라. 뒤에 있는 건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명사구나. 오케이?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2. they
participated in his 16번째 birthday.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참여했다. 그의 어떤 18번째 birthday의 파티에, birthday 파티에. 뭐 이렇게 문장을 그어봤을 때 저 in his 18th birthday party를 이렇게 한 덩어리의 수식어로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그냥 전치사랑 묶어서 하나의 동사로 알아보면은 더 해석하기가 편한 그런 구문들이 있다 이거구나 지금. 그래서 그들은 참여했다. 그의 18번째 생일 파티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왜 유용하냐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저 동사로 알아볼 수 있는 단위가 더 길어지는 문장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영어 모의고사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participants were likely to bring his favorite presents. 이렇게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가끔씩 좀 성실한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그런데 likely가 일단 뭔지 잘 모르겠고 막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선생님이 동사 뒤에 형용사는 보어라 했으니까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이거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위하여라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성분들을 세세히 세다 보니까 분석이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몇몇 수거로 알아보거나 하나의 동사처럼 알아봐야 되는 그런 덩어리 동사들이 존재한다 이건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형태가 저 be likely to 부정사 같은 형태입니다. likely to 부정사. 저 likely라는 건 가능성이 높은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알아보면 좋은데요. 이렇게 덩어리로 하나의 동사로 알아봐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구나. 자, 얘는 뭐뭐 할 것 같다 막 이런 사전의 뜻으로 외우지 마시고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외워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덩어리로 알아봐야 되는 애들은 하나로. 그러면 문장 구성을 알아보고 해석하는 게 훨씬 간편해진다 이겁니다. 참가자들은 가져올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선물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삼형식으로 볼 수가 있구나. 동사들을 덩어리로 알아보는 경우.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해석이 꼭 을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삼형식 동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해석이 꼭 을로 안 되는 경우. 자, 이거는 사실 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예시들은 요새는 잘 안 나오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뜻이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주시고 어떤 게 있냐면 뭐 리치라든지 리셈블 뭐뭐와 닮다라든지 디스커스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텐드는 말고 어텐드 어디에 참석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요 정도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냥 뜻 자체가 영어에서는 타동사로 이해가 되는데 한국어는 조금 뭐 전치사를 붙여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예문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the human 인류는 reached 닿았다 the moon 달에 in 1960s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인간은 닿았다 달을 막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이상하잖아. 근데 자연스럽게 해석은 인류는 닿았다 달에 1960년도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목적어지만 꼭 을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대상이 되기만 하면 얘를 삼형식 목적어로 알아보면 되고 해석은 조금 유도리 있게 무조건 을로 하지는 말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경우에는 을을 말고 다른 걸로 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리서처 연구자들은 discussed the role of the new genes 뉴진스? 새로운 유전자 연구자들은 토론했다. 새로운 유전자의 역할에 대해서 뭐 이런 문장인데 디스커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문제로 좀 나왔던 적도 있어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라는 뜻을 이 녀석 자체가 다 가지기 때문에 discuss about이라고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외우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 지금은 그냥 모르셔도 되고 무조건 을룰로만 막 고정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행동의 대상이 되는 게 목적어다. 이 정도 정의만 조금 알면 괜찮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실 얘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좀 중요한데 지금은 단순히 고등 내신에서의 어법과 서술형을 조금 단기간에 숙달해서 목표 맞춰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는 정리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수능 모의고사에서 해석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뭔데요, 선생님? 목전명 동사라고 써주시고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명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목전명 명사라는 개념으로 좀 적어볼게요. 그러면서 예문을 들어보자면 더 네이티브 앱 오리지널이라는 뜻을 굳이 들어볼게요. people 그러니까 이거는 원주민의 라는 뜻입니다. 자, 원주민 사람들은 provided their children with food and drink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해석이 꼭 을로만 되지는 않는 경우, 그러니까 예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그냥 삼형식에 맞는 해석대로 해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원주민 사람들은 제공했다. 그들의 아이들을 음식과 마실 것과 함께 뭐야, 아이들을 먹었다 바쳤단 소린가? 뭐 어둠의 신이시여 저희 아이들을 받고 노여움을 푸세요 막 이러면서, 아무리 원주민 사람들이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만국 공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가끔씩 무조건 생 삼형식으로 이해를 하면 오히려 해석이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 동사가 이 provided라는 동사가 이제 뒤에 있는 전치사랑 같이 쓰이면서 별도의 수거처럼 기능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걸 선생님이 목전명 동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 원래 이런 목전명 동사들을 수거로 알아두고 있는 게 좀 중요해요. 뭔 얘기냐면 이제 provided A with B라는 식으로 항상 이 provide라는 동사는 with라는 전치사랑 묶여서 쓰이는 경우가 잦은데, 얘는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 provide는 공급하다, 보충하다의 뜻이 더 가까운 동사인데 A를 공급해줬다, B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래 해석이 되는 동사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직역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오류가 좀 자주 일어나는 동사들이 저런 목전명 동사다. 뒤에 있는 전치사까지 뜻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직역하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원주민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제공해줬다 이런 식으로 착한 결말로 끝을 맺고 있는 그런 동사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쌤은 reminded his students of the importance of basic knowledge 이렇게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이것도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 목전명 동사들을 선생님이 예시로 들고 있는데, remind A of B 하면은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동사라고 볼 수 있고요. 쌤은 상기했다 그의 학생들을 막 이렇게 을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저렇게 수거로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해석이 자연스러워지는 목전명 동사들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가 머리에 들어가면 좀 좋겠습니다. 쌤은 상기시켰다 그의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이죠. 이거를 몇 개 대표적인 것만 좀 정리하고